안녕하세요. 하지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47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PMP 명령어, 그 중에서도 IRP-start device, 그리고 remove device, 이런 명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PMP, IRP-start device 때 중요하게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리소스 정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리소스를 취해서 그 디바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짧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면 설치 파일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디바이스 아이디, 설치 파일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아이디가 무슨 개념인지 그 부분을 오늘 시간에 잠깐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7편 설치 파일, INF 파일과 그리고 디바이스 아이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디바이스 스택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 설치 파일, 그러니까 INF라고 하는 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카드를, 새로운 하드웨어를 PC에 연결을 하거나 부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 윈도우를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그런 짧은 어떤 메시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INF라는 파일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스택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INF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파일 안에는 다른 정보보다도 바로 디바이스 I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ID라고 하는 정보가 아주 중요한 정보이고, 이 정보가 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래된 얘기지만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종류들 중에서 PDO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PDO, 우리가 이것을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특별히 누가 만드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였냐면 열거자, 소위 말하는 버스 드라이버라는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가 만들어내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로서 우리가 PDO라고 불렀었죠. 그죠? 이 PDO는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들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배치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1번 과정부터 6번 과정까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 디바이스 아이디와 관련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간단한 설명만 제가 달아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어떤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하드웨어 카드가 한 장 있다는 것을 어찌됐건 누군가는 이 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놈들, 그런 녀석들을 열거자라고 불러요. 이뉴멀레이터라고 하죠. 보통은 이런 열거자의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가 대부분은 버스 드라이버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열거자들은 버스 드라이버가 그 역할을 대신하죠. 즉, 버스 드라이버는 자신의 버스에 연결된 하드웨어, 카드, 그런 장치들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거자가 이렇게 카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발견한 카드에 대한 결과로서 열거자는 PDO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었던 내용은 바로 PDO는 누가 만든다? 열거자가 만든다. 즉, 버스 드라이버가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버스 드라이버가 PDO를 만들고 나면 사실 이 PDO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견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PDO를 PMP 관리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거자는 PMP 관리자에게 PDO를 전달하게 되면 이 3번 과정을 거쳐요. 자, 그러면 이제 PMP 관리자는 전달받은 PDO를 이제 사용해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해야 되는데, 먼저 4번 과정처럼 특별한 PMP 명령을 보냅니다. 바로 IRP-query ID라고 하는, 좀 특별하죠? IRP-query ID라고 하는 PMP 명령어를
누구에게? 바로 그 열거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열거자는 자신이 만들었던 이 PDO에 대한 그 디바이스, 즉 하드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열거자이고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상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하드웨어를 잘 아는, 이 하드웨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들만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스 드라이버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버스 드라이버, 즉 열거자가 정보를 획득하고 나면 그 정보를 6번 PMP 관리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 속에는 하드웨어 아이디 또는 컴포터블 아이디, 이와 같은 아이디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결국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아이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열거자가 PMP 관리자에게 제공해주는 하드웨어 아이디 그리고 컴포터블 아이디,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와 같다는 것은 윈도우즈가 부팅을 하고 나서 런타임으로 윈도우즈가 발견하게 되는 모든 하드웨어들,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들은 결국 발견자가 있을 것이고, 그 발견자는 분명히 이 하드웨어에 대한 하드웨어 아이디 또는 컴포터블 아이디를 제공을 했을 것이다, PMP 관리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거자가 제공하는 이런 컴포터블 아이디, 하드웨어 아이디라는 것은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느냐라면, 보시는 것처럼 PCI 열거자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아이디가 전부 PCI 역/ 그런 다음에 이런 문자열들이 들어갑니다. 자, 하드웨어 아이디는 하나뿐이 아니고요, 시스템에 따라서는 2개나 3개, 여러 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열거자의 권한입니다. 열거자가 하드웨어 아이디를 드러낼 때 하나만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드러내는 이 정보들은 결국 버스 드라이버, 즉 열거자가 이 카드를, 하드웨어를 발견해서 정보를 획득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하드웨어 아이디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아이디 보시면은 벤더 아이디, 그리고 디바이스 아이디, 클래스 코드, 이런 것들이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이것들을 하드웨어 아이디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열거자가 또한 컴포터블 아이디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컴포터블 아이디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하드웨어 아이디와 컴포터블 아이디를 보시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틀리죠. 조금 틀리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열거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정보를 주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PMP 관리자는 열거자가 주는 정보를 토대로 이것은 하드웨어 아이디, 이것은 컴포터블 아이디, 이렇게 그냥 인식하는 것이죠. 자, USB도 마찬가지예요. USB는 보통 USB 허브가 이제 이런 아이디를 제공을 해주는데, USB 허브를 통해서 연결된 장치는 보시는 것처럼 벤더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리비전 아이디, 이런 아이디들을 취해서 하드웨어 아이디라는 문자열을 구성하게 되고요. 또한 컴포터블 아이디를 또 만들어요. 컴포터블 아이디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연결된 USB 장치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에 들어있는 클래스 코드, 서브 클래스 코드, 그리고 프로토콜 코드 같은 것들을 토대로 컴포터블 아이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역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좀 이제 논의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ACPI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쯤에 제가 ACP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ACPI 열거자가 있어서, 이게 ACPI 열거자는 메인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내장 장치들을 열거하게 되는데, 그 ACPI 버스가 열거하는 그 장치들에 대한 아이디도 보시는 것처럼 ACPI로 시작하는 이런 아이디를 가지기도 하고, 또한 별표를 붙이고 사용하는 아이디를 쓰기도 합니다. 컴포터블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드러내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드웨어 아이디와 컴포터블 아이디, 즉 열거자가 제공하는 아이디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보시면 열거자는 자신의 하드웨어를 발견하게 되므로 그 발견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획득을 해서 이렇게 PMP 관리자가 쿼리 아이디를 했을 때 6번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는 거죠. 하드웨어 아이디들은 어떤 게 있고 컴포터블 아이디는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과정 속에는 아직 구체적인 드라이버의 설치가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건 이 이후 과정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카드가 발견되었잖아요. 그럼 그 카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뭔가 디바이스 스택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직 스택을 구성하기 전 단계에 PDO 하나만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가 스택을 구성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아직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장치들은 다 이렇게 PDO를 만들게 되고, 이 그림처럼 하드웨어 아이디와 컴포터블 아이디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은 아이디들을 여러분들이 장치관리자 다이얼로그 박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 보죠. 자, 이 그림은 ACPI 컴플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하나 있죠. 자, 이 디바이스가 ACPI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버스 아래에 이와 같은 장치들이 쭉 나열이 되었죠. 이것들이 자식 장치, 즉 버스 열거자에 의해서 발견된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PCI나 PCI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인데, PCI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PCI 익스프레스 루트 허브, 루트 컴플렉스라고 하는, 루트 복합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열거자가 찾을 수 있는 장치는 그 아래 연결된, 자, 오디오 컨트롤러라든지 이더넷 컨트롤러와 같이 PCI 익스프레스 카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USB도 마찬가지죠. USB도 만약에 3.0 허브가 있다고 한다면 이 허브에 연결된 장치들, 이 장치들이 바로 자식 장치가 되는 거고, 이걸 발견한 버스가 바로 USB 루트 허브 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스 또는 열거자와 그 아래에 있는 장치들, 이런 그림을 일단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이와 같은 장치들은 결국 자신을 발견한 버스 측에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정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아이디라든지 또는 컴포터블 아이디, 컴포터블, 호환 가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컴포터블 아이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PCI 익스프레스 루트 허브, 루트 컴플렉스 안에서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 즉 HD 오디오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 컨트롤러를 클릭을 했을 때, 그 하드웨어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정보 중에 자세히 정보의 하드웨어 아이디는 이렇게 4가지, 또 컴포터블 아이디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가지의 아이디가 드러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열거자가 제공하는 아이디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아이디와 컴포터블 아이디의 역할을 우리가 잠깐 알고 가야 되는데, 제조사가 하드웨어 아이디와 컴포터블 아이디를 둘 다 어떤 의미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정의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조사 혼자만의 결정이라고 하기보다 제조사와 버스 드라이버 간의 어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제조사와 버스 드라이버는 먼저 이 디바이스를 구분할 때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아이디가 하드웨어 아이디입니다. 종류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유형과 조금 구분하시는데, 종류는 그냥 이런 겁니다. 이 어떤 하드웨어 장치가 있을 때 그 카드가 그냥 그 카드 자체를 구분하는 거죠. 똑같은 종류의 카드가 제가 예를 들어서 2장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이 카드와 이 카드를 어차피 제조사가 똑같고 아이디가 똑같다면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조사가 만든 그냥 이 하드웨어 아이디, 이 장치가 2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치가 있으면. 그런 장치들이 가지는 아이디를 하드웨어 아이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제조사가 이 장치를 만들 때 이 장치를 다른 장치와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아이디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하드웨어 장치가 똑같다고 하면 똑같은 장치 2개는 같은 하드웨어 아이디를 가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아이디는 그냥 디바이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아이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컴포터블 아이디는 종류보다는 보다 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역할 또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카드가 한 장 있다. 이 카드가 제조사가 어느 제조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 카드를 꽂았더니 이 카드는 그냥 커먼하게 디스크 카드다, 디스크 메모리 카드다, 메모리 카드가 되는 거고, 이 카드는 비디오 카드다, 그럼 또 비디오 카드가 되는 거고, 이 카드는 키보드 또는 이 발견된 장치는 마우스다,
그럼 마우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사용자가 바라봤을 때 유형,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아이디가 클래스 아이디예요. 자, 사실 이제 조금 모호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두 가지 아이디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아이디와 컴퓨터 아이디의 역할이 좀 다른데요. 보통 하드웨어 아이디는 제조사가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고, 컴포터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윈도우즈가 자체적으로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는 달라도 그 유형이 동일하다면 MS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냥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트에 가가지고 최신 비디오 카드를 한 장 사왔어요. 자, 비디오 카드를 한 장 사와서 이 카드를 PC에다 딱 꽂았단 말입니다. 꽂았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딱 켰습니다. 자,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꽂아놓고 컴퓨터를 딱 켰으면 그 순간 이 카드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분명히 뭔가는 설치해야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로서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호환성 있는 그냥 표준 드라이버를 이 디스플레이 카드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조사가 적당하게 이 하드웨어에 맞는 정확한 아이디를 가진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이제 성능이 제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MS가 윈도우가 호환성이라고 하는 어떤 취지에서 이 하드웨어를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아이디, 그것을 우리가 컴포터블 아이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열거자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아이디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를 발견했는데 그 디바이스의 아이디가 하드웨어 아이디도 쭉 있고 컴포터블 아이디도 쭉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디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이제 사용자가 설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설치 파일을 제공하는데요. 그 설치 파일 안에는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이름을 가지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아이디가 여기 제공되는, 드러낸 요 수많은 아이디, 하드웨어 아이디들 또는 컴포터블 아이디들 중에서 어느 하나와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야 됩니다. 일치. 그래서 그 일치하는 아이디가 들어있어야만 윈도우는 이 설치 파일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 발견한 하드웨어를 위한 설치 파일로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아이디를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바이스 아이디를 아무거나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열거자가 이렇게 드러낸 아이디들 중에서 적당한 아이디, 특히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아이디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아이디를 여기다가 그대로 기술을 해야만 그 아이디가 바로 디바이스 아이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설치 파일 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섹션들과 정의들, 이런 이제 문장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설치 파일을 여러 번 보겠지만, 우리가 설치 파일 INF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요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하는 요 필드가 있어요. 요 필드. 자,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통 요런 위치에 있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바로 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한 아이디를 기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아이디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 앞에 예를 들어서 PCI 장치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하드웨어 아이디 중에 어느 하나를 기술하라는 얘기죠. 중간에 있는 걸 하셔도 좋고 세 번째 걸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포터블 아이디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통 사용하는 아이디니까 여기는 하드웨어 아이디 중에서 어느 하나 정도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발견될 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이 아이디를 그대로 INF 파일 안에다가 기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설치 파일이 온전하게 이 발견된 하드웨어 장치를 위한 설치 파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두 번째는 서비스 정의 부분인데, 우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즈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동작을 할 때에 윈도우 안에서는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건 우리가 그냥 막연히 부르는 용어고,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동작을 할 때는 서비스의 형태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그 서비스의 이름을 PMP 샘플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생성해서 이제 드라이버를 올릴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드라이버에 실제 패스가 있습니다. 아래쪽 드라이버 패스는 %12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통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드라이버스 폴더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드라이버스 폴더라고 하는 곳 안에 들어있는 pmp-sample.sys 이 파일을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로서 사용하겠다. 위에 있는 것은 서비스 이름이고 밑에 있는 건 드라이버 파일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중간에 2번이라고 값이 들어있는데 이 2번이 들어있는 서비스를 우리는 FDO Functional Device Objec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PNP 샘플 드라이버가 올라가면서 이 드라이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느냐? 바로 FDO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FDO라는 용어는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디바이스 스택상에서 디바이스 스택을 만들 때 이 PDO 위에 올라가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하나의 PDO와 하나의 FDO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DO는 누가 만들었어요? 열거자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FDO를 누군가는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죠. 이 위에다가 그 FDO를 누가 만든다? 바로 이 설치 파일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 2번으로 되어 있는 요 중간에 여기가 2번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가 바로 FDO를 만들 서비스다, 즉 드라이버다 라는 것을 설치 파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중요하기도 한데 또 이걸 위해서 따로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서 이 INF 파일, 특히 INF 파일 안에서 이 디바이스 아이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디바이스 아이디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드웨어 장치가 발견되더라도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그 하드웨어 아이디에 맞춰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기술한 그런 설치 파일을 준비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흥분되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윈도우즈에 지금 사용되는 모든 하드웨어들, 그 장치 드라이버들을 다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만든 샘플을 다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요 PNP 명령 중에서 특히 스타트 디바이스 때 처리하는 그 리소스들, 그것들을 획득하는 그런 간단한 샘플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의의 장치, PC에서 사용되는 임의의 장치를 딱 선택해서 그 장치의 드라이버를 삭제하고 그 드라이버를 삭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샘플로 만든 드라이버를 대신 설치해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